캄보디아에서 중국 공안도 하는 일을 대한민국 경찰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범죄자의 단속과 체포입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에서 자국의 범죄자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고자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공안을 파견했고 체포한 범죄자들을 중국으로 압송해 사형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이건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애당초 중국계 조직들이 한국인을 납치하게 된 계기가 중국 공안이 무서워서입니다. 중국인을 잡으면 공안이 몰려와 때려잡지만 한국인을 잡는 건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인신매매 대상을 중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꾸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게 지금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죠. 그래서 이를 잘 아는 현지 교민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현지에 우리 경찰을 고정으로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야 부랴부랴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캄보디아의 범죄 정권이 매 수천억 원의 열쇠로 캄보디아를 도운 대한민국을 동네 똥개만도 못하게 취급 중이란 겁니다. 코리안 데스크의 설치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무려 120억 원 규모의 사기를 친 한국인 보이스피싱 종책 부부를 한국에 넘기는 대가로 한국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 민주혁명가를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거래를 제안 중이죠. 개무시도 이런 개무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일단 국내 정치는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은 21년부터 25년까지 세 정권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이지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어느 정권 어느 정당이 잘했냐 못했냐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의지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가 중국과 중국인을 건든다면 그게 설령 전쟁이라도 할 것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경이 됐음에도 캄보디아의 범죄 정권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기 바쁩니다. 또 캄보디아를 옥죄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모두 갖췄음에도 이를 쓰는 것을 주저합니다. 싸움을 각오하고 우리 국민을 구출하자는 주장보다는 캄보디아에 간 국민을 깎아내리고 전쟁을 수행할 명분이 없다고 말하며 전쟁이란 카드 자체를 불가능이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 모든 걸 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관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엄중히 규탄한다고 한들 캄보디아 독재자 훈센이나 그의 아들 총리 훈마네트가 겁이 나겠습니까? 제가 훈센이라면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겁이 나기는커녕 웃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을 계속 털어먹어도 괜찮겠구나 하고요. 전쟁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언제든 상대를 끝장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진짜로 실행할 수 있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캄보디아 침공은 국제법과 규범상 지극히 정당하다. 만약 한국이 캄보디아에 전면전을 건다면 국제적인 반발과 제재가 아니라 환호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위권, R2P 등으로 풀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국제법을 대놓고 어기는 캄보디아 정권은 대한민국에 대한 누적된 공격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이를 명분으로 UN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발동이 합법이며 그래도 명분이 부족하다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에 대한 죄를 명분으로 보호 책임을 주장해 국제적인 군사 개입을 촉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어떤 분께서 보호 책임은 안보리 상임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중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리비아 내전의 보호 책임에 따른 개입을 한 것은 안보리의 승인을 얻은 것이니까요.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캄보디아에서는 높은 확률로 보호 책임을 명분으로 한 UN 차원의 군사 개입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호 책임에 따른 개입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보호 책임을 언급한 것은 보호 책임을 통해 한국이 국제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캄보디아 내의 범죄 단지는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납치된 최소 12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호 책임의 영역을 캄보디아 내부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있는 당사국 모두에게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의 지지나 불개입, 중국의 직접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죠. 보호 책임의 역할은 거기까지면 충분합니다. 그 뒤로는 코소보 내전에서 나토의 개입 명분이었던 인도주의적 개입을 내세우면 되거든요. 인도주의적 개입은 1999년 세르비아에 의해 코소보에서 알바니아인 학살이 염려되자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무시하고 폭격을 강행할 때 사용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벌어진 이 개입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됐죠. 그러므로 만약 한국이 앞선 모든 주장과 행동을 한 이후 나토처럼 인도주의적 개입을 주장한다면 한국의 군사작전이 국제적으로 인정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친구, 이웃, 가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니 버리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동남아 사람들에겐 범죄자건 아니건 한국인은 그냥 한국인입니다. 만약 캄보디아가 우리 국민을 고문하고 노예로 부린 것을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가면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겁쟁이 국가로 비웃을 것이고 한국인은 인간 로또, 인간 지갑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군이 캄보디아 범죄 정권을 무너뜨리고 도망자가 된 훈센을 현상수배하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이상 밀리로그였습니다.